안녕하세요. 대만 토픽의 요셉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건 대만 중국어 그리고 중국, 대륙 중국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어, 대만에서 숟가락을 달라고 하면 국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근차근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시라고 팟캐스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얘기할 차이점의 주요 네 가지는 글자체, 발음 기호, 발음, 그리고 단어 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자체. 너무 잘 알려져 있긴 해요.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한자 그대로를 씁니다. 한자 발을 정자를 써서 정자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글씨가 복잡하다고 해서 번체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반면 중국은 간소화된 한자를 쓴다고 해서 간체자 이렇게 씁니다. 지금 제가 올린 예시를 보면 단어를 사랑이랑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획수나 약간 느껴지시죠? 바로 딱 보면 이게 왜 정체자고 왜 간체자라고 하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발음 기호의 차이입니다. 대만이나 중국이나 중국어 발음은 똑같은데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대만은 주음보라는 문자를 표기를 해요. 지금 제가 예시글에 보여준 것처럼 요런 그 독자적인 발음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발음은 버퍼, 머퍼 발음을 가지고 왔고요. 인터넷에 주음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른 발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중국을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친숙한 한어병음, 로마자를 씁니다. 보통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면 대륙식을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어병음을 먼저 배우는데 저도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는 근처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배워서 한어병음을 먼저 배웠어요. 간체자하고. 그래서 잠깐 공부를 해서 HSK 시험도 봤다가 1년 정도 쳤다가 그리고 나서 대만 중국어를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어서 다시 주음보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까먹었겠지 해서. 근데 이미 제 머릿속에는 병음으로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음보를 공부를 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쓸 때 타이핑을 하면 어떻게 쓰냐면 병음 발음을 적으면 그 번체자가 나오는 방식의 이제 설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국어를 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 병음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걸 다시 주음으로 바꾸고 또 주음을 다시 입력을 하고 이렇게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헷갈리고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대만 선생님이랑 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작문 숙제가 이제 하나둘씩 나가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숙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땐 또 일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럼 지금 이때쯤 되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대만 사람은 주음보로 중국어를 입력하고 중국 사람은 한어병음으로만 쓰냐?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주음보를 알 턱이 없고 대만 사람은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병음을 거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쓰냐, 중국어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주로 사전에 찾아보는데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만 친구들이 답답하니까 아이 줘봐, 내가 쳐줄게 라고 딱 가져갔는데 제 휴대폰에는 병음 입력 창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 친구들이 보면 약간 난 이거 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한자로 직접 써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만에 올 건데 워킹 홀리데이를 오든 어쨌든 대만에 오는데 그러면 꼭 주음보를 알아야 하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계획을 딜레이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어를 배울 때 대만 중국어로 처음 시작했다면 참 좋겠지만 이미 병음을 배우고 이제 번체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입력을 병음으로 하되 번체로 출력되는 설정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대만에 와서 중국어를 써도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가 좀 다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중국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공부한 사범대 언어 중심 교재에도 주음보가 있긴 한데 병음으로 수업을 했어요. 시험도 이제 병음으로 체크를 조금 했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주음보를 공부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병음이 안 통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대출증을 만들려고 갔었는데 직원한테 대출증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컴퓨터에 가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키보드가 병음 키보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 외국인이라서 주음을 몰라 그래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종이 서류가 있냐? 그건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이 저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내가 쳐줄 테니까 너가 옆에서 말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직원이 타이핑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만에 오시면 주음보를 알면 너무 좋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글자마다 이제 발음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표문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초성을 쓸 때 좀 크크, 흐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주음보도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봤어요. 대만 친구들이 그 라인으로 이제 메신저 주고 받을 때 약간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주음보 배우고 왔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음보를 알면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음보와 한어병원 차이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음 차이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니까 참고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제 생각에는 대만 중국어의 특징은 문자 끝에 라, 예, 오, 로, 등을 많이 붙여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얼화가 조금 안 들어간다. 얼화라는 건 이제 단어 끝에 얼자를 발음을 붙이는 건데 주로 중국에서 그리고 좀 북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다 북쪽 사람들이었는데 중국 사람이었는데 얼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주로 대만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접하다가 가끔씩 이게 중국 쪽 영상을 보면 이 차이가 조금 확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발음 차이가 조금 이렇게 있다 정도 있고요. 드디어 마지막 단어 차이입니다. 대륙 중국어를 먼저 배웠다면 숟가락을 샤오즈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대만에 가서 샤오즈 달라고 하면 국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만에서는 숟가락을 탕치라고 하고 샤오즈는 비교적 사이즈가 큰 걸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감자나 지하철 이렇게 단어가 또 다르고 특이한 게 단어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발음은 차이가 있어요. 중국어로는 라지라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라지라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쓰레기를 르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대만 중국어와 대륙 중국어는 글자체나 발음 기호, 단어, 그리고 약간 말투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중국어지만 이렇게 조금 다르다? 현지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확 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